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잘 쉬었어요? 1교시 조금 길었죠? 자, 2교시도 우리 열심히, 이제 시험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단어 문제예요. 자, 1번 밑동. 밑동이 뭐지요? A, B, C, D 중에서 밑동이 뭘까? 스탑. 죠. 예. 자, 그다음 2번. 헌신. 디보션. B번이고요. 인쇄는 뭐지요? 책을 인쇄한다. 프린팅. 자, 4번. 천문대. observatory. 몇 번? B번. 경험이 뭐지? experience. 자, 6번. 미라클 뭘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7번. drought. 뭐지요? 장마인가? 뭐더라? 가뭄이야. 자, 8번. respect는 뭐지요? 존경 또는 존경하다. 자, 9번. permit. 협력하단가? 허락하다? 격려하다? 노래하다? permit은 허락하다. 10번. considerate. 뭐지요? 배려하다. 자, 몇 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말고사는 보통 25문제를 낸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말고사는 보통 50문제씩이었어요. 그래서 5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단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11번.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비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비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건 뭐예요? 폭우, 가뭄, 태풍, 침수. 뭐라 그랬죠? 폭우라 그랬어요. 침수는 뭐라 그랬지? 물이 잠기는 게 침수라 그랬죠. 가뭄은 뭐야? 비가 안 오는 거. 태풍은 타이푼, 바람 막 부는 거죠. 자, 12번. 전기가 끊겼다. 전기가 끊긴 건 뭐예요? 블랙아웃이잖아. 전기가 끊기니까. 그러면 깜깜해지는 거. 정전이죠. 그러면 절전은 뭘까? 절전은 전기를 절약하는 거야. 파워 세이빙. 전기를 절약하는 게 절전이고요. 그럼 방전은 뭐냐면 디스차지 되는 거고, 그럼 충전은 뭐야? 차징 되는 거지. 차징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다 전기가 있죠. 전기. 이 전자가 전기를 나타내는 전자들이에요. 절전은 전기를 절약하는 거. 정전은 전기가 스탑하는 거. 방전은 디스차지 되는 거. 충전은 전기가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찰징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13번.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경험, 선택, 선수, 소망.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은 선택. 자, 보도했다의 기본형. 자, 기본형 문제가 보통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기본형은 뭐가 기본형이야? 기본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글의 동사는 굉장히 변형이 많지요. 근데 예를 들면 보도한다, 보도하다, 보도할 것이다, 보도했었다, 보도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서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약속을 해. 보도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변형되는 거 말고 변형되지 않는 거를 기본형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사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 변형되지 않는 기본 것을 동사의 기본형이다. 그러는데 보도했다에서 보도하고 하다. 이렇게 보도하다가 바로 기본형인 거예요. 15번. 요즘이 뭐죠? these days. 요즘의 뜻은 어느새, 최근에, 항상, 당분간. 가장 비슷한 건 뭘까? 최근에랑 비슷한 뜻이죠. 당분간은 이제 조금 다르면 요즘은 these days, 요 근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생각했을 때, 현재 봤을 때 요 근래를 말하는 거고 당분간은 그 현재라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당분간도 있고 약간 sometime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은 always일 거고. 자, 그 다음에 16번. 열심히 노력했다. 결과가 좋지 않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네.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17번. 폭우가 그쳤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폭우가 그쳤다. 그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선생님 쪽집게 같은데? 아까 했던 게 다 여기 나왔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8번. 자, 18번부터 20번까지는 시제에 대한 문제네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거에 대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그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를 얘기할 때 그 힌트가 있어요. 여기서의 지난 토요일에 학교에서 예절에 관해서 배운다, 배웠다, 배울 것이다, 배우려고 한다. 요거 힌트는 바로 지난이에요. 지난. 지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니까 뭘까? 배운다. 과거니까 배웠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학교에서 예절에 관해서 배웠다예요. 배웠다. 자, 19번. 다음 주말 내내 비가. 다음은 뭐예요? 여기서 힌트는 다음이에요. 다음 주말. 그러니까 지금 주말 아니고 지난 주말 아니고 다음 주말이니까 뭐예요? 미래형이야. 미래형이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만약에 지난 주말이면 지난 주말 내내 비가 내렸다가 되겠죠. B번 내렸다가. 그리고 이번 주말 내내 비가 내리고 있다가 되겠죠. 현대형이라면. 그렇게 힌트가 나와요. 시제에 대해서는. 자, 20번. 할머니께서 지금 공항으로 지금이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now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지금 공항으로 가셨다? 이건 과거죠. 지금 공항으로 가신다죠. 가신다. 자, 공항으로 가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가실 것이다. 그러면 내일 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갔다는 이게 그 존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12과 예절을 지켜요에서 한 패러그래프이 나왔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 때. 자, 시작.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를 걸을 때는 보행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실수로 상대방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21번. 1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1번에 뭐죠?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양보해야 합니다. 자, 여기 또 나왔다. 실수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실수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일부러 하는 게 반대지. 일부러 하는 게. 23번. 자, 상대방과 부딪혔을 경우에 반드시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란 뜻이 뭘까요? 반드시. 반대로 한다? 꼭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반듯하게 놓아야 한다? 반드시라는 뜻은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거는 좀 중요하다. 그죠? 반드시의 뜻은 꼭 해야 한다. 자, 24번. 사과의 뜻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과는 뭐였어요? I'm sorry 하는 사과라고 했죠. 그러면 덜 익은 사과, 사과 주스, 주렁주렁 열린 사과 다 애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10번. 25번. 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보도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차도라 그랬지. 또 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보도 말고 비슷한 말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도도 사람이 다니는 거리라고 말했어요. 자, 받침이 두 개인 단어들이네요. 좀 어렵지요. 자, 이거는 자꾸만 보고 쓰면서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6번. step on, 밟다. 이렇게 발로 밟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밟다 그러면 받침이 어떻게 들어가? 밟다, 리을
리을하고 밟다, 리을 비읍이 들어가죠. 리을 비읍인 게 뭐지? 리을 비읍. 밟다. 요거다. B번. B번이 여기로 들어가죠. B번. 자, 보일은 뭐죠? 끓다, 물을 끓이다, 끓다니까 리을, 히읗 몇 번? A. starve는 뭐죠? 굶다는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 리을, 미음, 굶다, 밥을 굶다, 리을 비읍이니까 C번. sit, 앉다니까 니은, 이 정도는 알겠지 뭐. 지읒. 그러니까 여기서는 D.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기에 맞는 답의 번호를 괄호 안에 쓰세요. 이거는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아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지요. 우리는 우더른을 항상 뭘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 리스펙트 해야 되죠. A번. 자, 31번. 헬렌의 는 언제나 설리반 선생님에 계셨습니다. 헬렌의 홍수에는 아니지. 홍수는 물하고 관련되는 거잖아. 비가 많이 오는 거고. 그럼 뭘까? 곁에는. C번. 헬렌의 곁에는 언제나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32번. 비가 많이 와서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다. 홍수는 나고 침수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33번. 신문은 대중의 뭐를 대변해? 의견을 대변한다. 신문의 의견, opinion을 대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4번. 나쁜 행동이, 자, 이거는 보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A. 귀를 기울이다, 머리를 쓰다, 눈에 거슬리다, 얼굴이 두껍다. 우리 얼굴, 눈, 코, 입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나 한번 봅시다. 나쁜 행동이 귀에 기울이다, 나쁜 행동이 머리를 쓰다, 나쁜 행동이 눈에 거슬리다, 나쁜 행동이 얼굴이 두껍다. 뭘까? 나쁜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거죠. C야, C. 눈에 거슬리는 거야. 나쁜 행동은 눈에 거슬리니까 나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자, 35번. 언제나 거짓말을 하더니 너는 참 얼굴이 두껍구나. 이런 표현으로 쓰여. 그러니까 창피한 걸 모른다는, 얼굴이 두껍다는 거는 창피한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굴이 참 두껍다, 뻔뻔하다. 응? 어떻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얼굴이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다는 표현은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36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죠. 그래야 자,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37번. 일을 해결하려고 뭘 하죠? 머리를 쓰죠. 머리를 써요. 누구처럼? 토끼처럼.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토끼처럼.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이거는 뭐였죠? 10일과 항아리의 노래에 나오는 패러그랍이죠.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풀었던 나와 실제 시험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골라서 오늘 이 시험을 진짜로 치른 거예요. 우리 선배들 중에는 이 시험지를 가지고 치른 거죠. 그리고 오늘 복습한 내용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지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를 또 선생님이 추지해서 또 해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많죠. 응? 선생님이 쪽집게라서 그래. 자,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내 몸. 금이 간 항아리는 마음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순이 할머니가 고추장을 퍼가겠지? 첫 번째 고추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난 얼마나 영광이야. 순이 할머니는 고추장에 오이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해. 난 순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지. 그러자 소금 항아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뽐냈습니다. 자, 38번. 이런 종류의 글을 무슨 글이라고 해요? 항상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이건 꼭 물어봐요. 이런 종류의 글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예요? 창작 동화라 그랬어요. 설명문은 뭐가 설명문이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신문 같은 게 설명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 이게 설명문이었어. 독후감은 뭐가 있었죠? 독후감. 맞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그게 독후감이었어요. 일기는 나온 적이 없지만. 자, 1번에 미음에 들어갈 문장 구호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네모 하고 이 사람이 느낌표를 하는 거예요. 느낌표. 나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자, 2번 금이간 항아리는 왜 마음이 굳어져 갔을까? 왜? 앞에 답이 나왔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서. 왜 마음이 굳어갔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간 거예요. 여기 또 나왔네. 3번에 찍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고추장을 찍어 먹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쓰인 거는 고추장 대신에 된장을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정말 점수 주려고 낸 문제다. 자, 42번. 어깨를 으쓱거린다는 뜻은 잘난 체 한다는 얘기야. 잘난 체 하는 얘기야. 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소금이라는 소금이야.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43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선생님이 싫어하는 문제다, 이거. 자, 알아. 자, 우리가 병이 알아 누웠어요 할 때 알아 누웠어요. 제대로 읽었죠. 이건 제대로 읽은 거야. 자,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잃은 청각을 잃은 할 때 쓸 때는 잃은 이렇게 쓰지 마. 읽을 때는 잃은 맞아요. 맞아. 그다음에 뭐뭐가 없자 이렇게 읽잖아. 없자 쓸 때는 없자 이렇게 쓰지 마. 읽을 때는 없자 이거 맞죠. 이것도 맞아. 은근히 쓰는 거와 읽는 게 다른 단어들이 이러고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네요. 한국말 중에서도. 자, D번은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앉아 이렇게 읽죠. 앉아서 자, 이리 앉아서 놀자 할 때 앉아. 요게 지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D번이에요. D번. 요게 아닌 것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는 것이니까 답은 4번. 44번. 맞춤법이 바르게 쓰인 것은 어느 것인가요? 자, A 혼잣말 맞았어요? 요거 맞았어. 요거는 틀렸지요.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옴에다가 리을 미음이죠. 리을 미음. 그대로 겨는 그대로. 글씨도 엄청 못 쓰네. 선생님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옮겨. 자, 끊임없이는 뭐가 틀렸죠? 요거가 틀렸어. 끈자가 틀렸죠. 어떻게 쓰지? 끊임할 때 이것도 니은 히읗. 끊임없이. 끈자가 틀렸어요.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끊임없이. 자, 그 다음에 연세는 무슨 뜻이에요? 나이를 높여서 쓰는 표현이죠. 연세는 똑같이 연자는 똑같은데 뭐가 틀렸어요? 세자가 어이세자였죠. 어이세. 요렇게 쓰는 거야. 요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리고 맞은 건 뭐야? 혼잣말 하나 맞았네. 자, 45번.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격, 업적, 사상 등을 소개하여 읽는 이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은 뭐라 그럴까요? 전기문, 동화, 기행문, 일기 뭐지요? 전기문이지.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업적, 사상 소개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교과서에서 전기문은 뭐가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있었죠.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가 뭐가 중요해요? 어떤 교훈을 줘요? 우리한테?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가 그만큼 그런 게 같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제 전쟁이 있었고 사람들이 멀쩡하던 사람이 막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도 절개되고 다리도 자르고 다리가 없어지고 팔이 없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다리가 없느니 죽는 게 나아 막 이러면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헬렌 켈러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는 2살 때 귀도 들리지 않았고 2살부터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만큼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에 장애가 있는 우리들은 더 잘 다른 걸로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서 이겨내야 됩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정말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러를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어요. 헬렌 켈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도 보이고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감사한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2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렌 켈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고 우리처럼 완벽했으면 이 사람이 위인이 됐겠냐 이거야. 위인이 안 됐죠. 위인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것 같아 그 사람. 극복할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위인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이 우리한테 올 때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주저앉고 나 몰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겼을 때 우리가 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찬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찬스로 만들어야 돼.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그거를 오버컴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그거를 극복할 때 우리가 정말 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헬렌 켈러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헬렌 켈러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교시 때 너무 오래 했더니 2교시 되게 짧은 것 같으네.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나라 곳곳에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 곳곳, 나라 곳곳, 나라 저기, 나라 여기 아니고 곳곳에. 그럼 2개 A, B 2개 중에서 맞춤법에 맞는 것은 B번이에요. 나라 곳곳, 나라 곳곳. 자, 47번. 불경을 어떻게 인수했어요? 대량으로. 이게 대자가 클 대자라 그랬죠. 양이 많게 대량으로 인쇄했다. 48번 불상의 이마에 뭐가? 햇볕, 햇빛, 해빛, 해볕. 뭘까요? 햇빛입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석굴암 전체가 환해집니다. 49번 누군가 펌프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자, 깃고, 깊고, 깃고, 길고. 뭘까? 깃고.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그 물을 깃는 그릇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그릇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디귿같이 생긴 그릇에다가 물을 푼다고 믿거나 말거나. 자, 50번. 헬렌은 손바닥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뭘까? 곤두세운 때? 아니야. 곤두세운 채인데 A냐 B냐? 곤두세운 채입니다. B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교시도 마쳤습니다. 정말 애썼어요. 3교시에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숙제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3교시에 만나요.